챗GPT는 크리에이터에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번역가도 초벌 번역을 GPT에게 맡기기도 하죠. 하지만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겉보기엔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글을 읽어보면 깊이가 좀 모자른 느낌을 말이죠. 오늘 소개하는 책 지능의 기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GPT의 치명적 결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능의 기원은 25년 1월 22일 도서출판 길벗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저자는 맥스 베넷, 그냥 털복숭인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루코어의 공동 창립자로 이 회사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10억 달러를 30세에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3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죠. AI 천재면서 당연히 AI를 다루는 만큼 AI 기술 관련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학술 논문까지 진화신경과학 및 지능에 관한 다수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넘사벽. 그는 진화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저 AI 개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논문을 발표한 걸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책을 쓰기 위해 회사를 잠시 휴직했다고도 합니다. 뇌의 비밀을. 그는 AI를 만들려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밝히기 위해. 그래서 진화신경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뇌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죠. 이 단순한 구조를 그대로 따라한 최초의 AI가 탑재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그건 바로 2002년에 출시된 룸바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한 곳만 도는 MIT 출신 로봇공학자 3명이 만든 이 로봇 청소기는 최초에 생성된 뇌의 간단한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간단한 구조는 정말 간단합니다. 상상도 못할 간단함이. 앞으로 가거나 방향을 틀어라. 그게 뇌의 전부. 이게 전부입니다. 진화 과정 중 생겨난 최초의 뇌는 바로 이 기능이 전부였습니다. 최초에 생겼던 생물들을 보면 방사형이 많았습니다. 방사형은 중심으로부터 뻗은 형태인데 지금도 익숙한 대표적인 생물이 해파리가 됩니다. 그들은 뇌가 없습니다. 뇌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인 좌우 대칭형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거나 방향을 트는 이 단순한 기능을 가진 뇌는 좌우 대칭형 동물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죠. 도대체 왜? 모든 세포는 본인을 복제하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최초의 지구에서는 가만히 한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점점 환경이 달라지면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냥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시작한 거죠. 뇌의 진화 비밀이 밝혀지는데 맥스 베넷은 이런 뇌의 진화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 5가지를 한 단계씩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가거나 최초의 뇌의 기능을 본따서 만든 로봇 청소기처럼 말이죠. 방향만 트는. 하지만 GPT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그 5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조종, 강화, 시뮬레이션, 정신화, 언어. 하지만 진화는 복잡해지는데 사냥을 위해 조종을 하고 조종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고 이젠 시뮬레이션, 즉 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하기 시작하고 타인의 감정을 알기 시작하는 정신화를 거쳐 언어까지 발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6억 년이 걸렸지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GPT의 결함이 뭔데? 치명적인 결함이. 그건 GPT가 언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뇌의 진화 과정 중 3단계와 4단계가 빠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1단계와 2단계도 빠져있는 상태가 되죠. 진화를 건너뛰었다. 이건 그러나 큰 영향은 없지만 3단계인 시뮬레이션과 4단계인 정신화가 없이 5단계인 바로 언어로 갔다는 건 엄청난 결함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게 빠진 것이 어째서 결함이지? GPT는 언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상상을 하지 못하고 정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채 화려한 언어만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 GPT가 그렇게 진화 구조에서 단계를 건너뛰는 바람에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GPT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제가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내면의 중요성이 되는데요. 이 내면과 GPT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믿겠다면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매우 쉽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 거죠. 인간과 GPT가 보통 GPT를 쓸 때면 기대를 잔뜩 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뭔가 엄청난 답을 줄 것을 기대하게 되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GP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없고 공감도 할 수 없습니다. 비어있음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잔뜩 기대를 안고 물어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라는 대로 실행해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죠. 실망감의 욕을. 그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PT를 쓰면서 점점 답답해지는 나머지 멍청아,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등 GPT에게 감정을 섞어 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GPT는 점점 더 멍청해집니다. 멍청하다 생각했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제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책 죽어 더 컨티뉴에는 남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자신을 망하게 만들려는 것과 같다. GPT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청이라고 한 대상은 GPT가 되지만 진짜 멍청이는, 사실상 멍청이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럼 내면에는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는 멍청이니까 멍청한 것만 눈에 보이도록 해야지. 그럼 GPT가 해준 답들도 전부 더 멍청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고, 반면 GPT가 이상한 말을 해도 넌 똑똑하니까 더 좋은 답을 해줄 거라 믿어 라고 말을 걸고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그럼 우리 내면엔 이렇게 작용합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뇌를 더 자극시켜줘야겠다. 엄청난 변화. 즉,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린 마음에서 GPT가 헛소리를 해도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털복숭이가. GPT는 맥스 베넷이 말한 것처럼 3단계와 4단계가 빠진 채 마지막 진화 단계인 5단계만이 있어 말만 화려할 뿐, 결국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우리 인간의 뇌는 1단계인 조종부터 강화, 시뮬레이션, 정신화, 마지막 5단계인 언어까지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6억 년 동안 진화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6억이란 뇌를 말한 겁니다. 진화 과정으로 밝혀내고. 그래서 GPT는 인간의 비서일 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GPT를 활용하면 그만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신다면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멍청이로 시작해서 말을 걸 때와 똑똑하다고 시작해서 말을 걸 때 확연한 차이가 생기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보시라. 또한 말은 잘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GPT가 됩니다. 따라서 GPT에게 모든 생각을 맡기게 되면 나는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GPT의 뇌보다 예측이 가능하고 공감이 가능한 훨씬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내 생각을 맡기지 마세요. 생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원 전용에서는 해당 소개 부분의 책 내용을 오디오북처럼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와서 도대체 3단계와 4단계가 얼마나 대단한 뇌의 기능이길래
이것이 없어서 GPT는 결함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주장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씩 빠르게 책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상력은 인간만이,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해보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였는데 1단계와 2단계인 조종과 강화만 가지고는 생존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룡이 초기 포유류 앞에 나타났다고 예를 들면 뇌가 2단계에 있다면 그냥 방향만 전환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 잡아먹히게 되죠. 즉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뇌 기능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포유류에게는 이를 위해 새롭게 뇌에 등장한 것이 새 겉질이라는 겁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00쪽 벽돌책을 김주환 교수님의 책 내면소통 시리즈와 회복 탄력성 등에서 바로 이 전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전전두엽 강조. 시뮬레이션이 뇌 속에서 전전두엽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자기 개발에서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맥락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상상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생각을 잠재워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죠. 이건 진짜 됩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지만 그 잡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거나 그러라 그래 라고 하거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순간 없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상상을 이어가세요. 그럼 그 상상이 강해질 겁니다. 만약 상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인드 무비를 활용해 보세요. 원하는 상상 속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암도 극복하는 마인드 무비. 한편 상상이 없기 때문에 GPT의 화려한 문장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어딘가 그렇게 이상한 거죠. 과거 데이터를 확률로 계산할 뿐 행동 결과에 대해 가상으로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서 혹은 머리에서 돌려볼 수 있지만 GPT는 그 상황 자체에 상황 모델이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듯한 말만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시뮬레이션이 진화한 덕분에 초기 포유류는 대리 시행착오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뇌가 판단을 할 때 신뢰 할당 부분에서 더 신용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뇌의 초기 단계 조종에선 앞으로 가거나 방향을 틀거나였죠. 그것의 신뢰 할당은 먹이 냄새가 강하면 앞으로, 냄새가 약하면 방향을 틀어 이겁니다. 그럼 신뢰 할당을 하는 것도 매우 단순했었죠. 하지만 점점 사냥이 힘들어지고 많은 장애물이 생겨나면서 신뢰 할당 부분에도 더 강한 신뢰를 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상을 해서 미리 경험해 보는 것. 그렇게 초기 포유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억 년 전에 포유류는 공룡을 따돌리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해석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모두 자신만의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장르를 보아도 모두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시뮬레이션이 달라서입니다. 즉, 내면이 다르기 때문이죠. 끝으로 4단계인 정신화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인데 GPT의 말에선 공감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그저 인간의 언어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카톡을 할 때도 단순한 단어 하나 차이나 문장의 차이에서 나의 기분과 상대방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GPT는 나의 단어와 문장 차이에서 내 기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없는 화려한 말이 되고 이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 4단계의 정신화는 공감 말고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이론과 모방 학습, 미래의 필요 예측을 말하죠. 쉽게 공감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아주 깊은 단계가 됩니다. 마음 이론은 상대방의 의도와 지식을 추론하는 능력이고, 모방 학습은 관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미래의 필요 예측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자는 정신화라 부른 겁니다. 딱 말만 들어도 GPT는 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죠. GPT는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써서 물어볼 때 나에 대해서 추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답을 할 수 있을 뿐이죠. 현재 GPT는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미래의 필요를 위해 지금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진화했을 때 초기 영장류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화 능력이 과일을 성공적으로 채집하는 능력과 성공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는 능력을 동시에 촉발했을지 모른다고요.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생각을 GPT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의 진화 과정 중 우리는 모든 것이 쌓이며 6억 년이 걸렸고 GPT는 중간 단계를 빼먹고 언어만을 장착한 것이니까요. GPT가 인간에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아이디어를 직접 생성해내는 건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PT를 잘 쓰려면,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캐치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열고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 GPT와의 대화에서 나의 마음을 먼저 여는 대화부터 시작해 보심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